안녕하세요. 저는 에듀알 클래식 앤 컨설팅 대표 한정호입니다. 공연 영상을 만든다는 거 작업 자체가 공연 제작진들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반응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2000년대 뉴 밀레니엄 들어와서도 여러 가지 공연들이 새로운 형태들이 계속 있었지만 공연 영상화 작업들을 이렇게 시행한다고 했을 때 미온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2008년 정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는 거가 이제 경제적인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였냐면, 한정된 자원으로 공연에 많이 투입을 하더라도 수익을 더 낼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자 그동안 좀 등한시했던 공연 영상에 대해서 좀 살려보자, 없던 작품들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동안 했던 서비스들을 돌아보자 했던 흐름들이 이제 영국에서 시작이 되는데, 영국 NT 라이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공연 영상화들이 있게 됐고, 2006년 말 2007년에 이제 메타 HD 라이브 서비스가 발전하게 되면서 그 흐름들이 좀 점진적으로는 진행됐지만, 2010년대 딱 들어서는 기점으로 봤었을 때도 공연 영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반응들이 없었다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저도 인용을 해봤는데, 기술과 경제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미련하고도 지독한 인간의 작업이 스크린에 갇혀 상품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 반응이 이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아주 보수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영국에서 제가 딱 그때 엔티 라이브가 정말 활황이 되기 시작했던 즈음이어서 영국에서는 왜 이런 반응들이 없었을까, 영국에 가는 관객들이나 노년 관객층들은 왜 이렇게 좀 수용적으로 이걸 받아들였는가를 좀 살펴봤는데, 연극 평론가가 마이클 밀링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엔티 라이브 첫 작품이 페드르라고 이제 헬렌 미렌이 주연을 하는 작품이었는데, 그 버전은 극장 실현보다 영화가 훨씬 더 낫다, 그리고 핵심 관객층인 노년층들이 보기에도 훨씬 더 적합하다라고 글이 쓴 이후에는 정말로 노년층들이 아무 부담 없이 MT 시어터로 와서, 국립극장을 와서 공연을 보기도 하고 이제 라이브를 보는 흐름들이 이제 번졌다고 해요. 우리도 그 흐름에 조금 더 시차를 두고 동조하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처음에 우려했던 반응들이, 이제 온라인 공연을 하게 되면 오프라인 공연 안 보지 않겠느냐, 서비스만 증대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영국예술위원회가 연구 수행을 하게 됐어요. NT 라이브 관람객들에 대해서 이 추이를 계속 관찰을 해서 3, 4년 동안 찾아봤는데, 이제 연극장 상연이 실현 관객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양적으로도 정성적으로 다 평가들이 나왔는데, 딱 그 결론에 이르게 됐을 때까지의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연극에 나오게 됐을 때 런던에서 이 표를 구하지 못했던 분들이 엔티 라이브 가가지고 보고, 그 관객들이 다시 연극을 보러 오게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명사, 특히 헬렌 미렌이나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존재가 처음 서비스에 안착을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것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의견들입니다. 선순환 구조를 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기술의 이점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하게 되고, 서비스 장애 요인들을 없애는 이론적인 논의들이 공연 주변 학계에서도 계속 진행됐다는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국내에서 공연 제작을 하게 되는 동기들이 이제 공연 예술가들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공연 예술 조직에서 자구적으로 수익을 내기라기보다는 공연 예술가들에 대한 재난고 성격들이 짙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난고 성격들은 한 2020년대 상반기 정도에 종료가 됐고, 이 서비스가 정말 우리 공연 예술 조직이 계속 해나가야 되는 서비스인가에 대한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 수익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이제 2020년대 하반기에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2021년은 코로나 상태가 현실로 받아들여졌던 해이기도 하고요. 공연 영상화의 원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이 공연 영상화의 원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공연 영상화를 해보겠다라고 결정을 짓는 사람들은 각 공연예술 조직의 제일 높은 분, 대표, 수장분들이 판단하기에 예술 조직들의 대응들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데, 베를린 필하모닉이나 영국 국립극장이나 성공적인 공연 영상화 사업들에 대한 모델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 조직이 과연 여기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맞는가, 아니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공연 영상화 사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시점이 2021년대 초반 무렵입니다. 2020년대 초반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공연 영상 제작 활성화의 원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공연 영상화에 주저하던 세계 주요 예술 조직들의 수장들이 공연 영상 제작에 합류한 상태입니다. 소셜미디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연습 영상을 올릴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유료 결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공연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양질의 공연들을 제공하게 되는 서비스에도 한두 명씩 유명 아티스트들이 투신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도 포함이 되는데요. 디지 스테이지가 나오기 전에도 또 다른 플랫폼에서 공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티아스 괴르네라는 성악가와 함께 공연을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팬분들이 많이 가서 유료 결제를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공연 영상화에 그래도 저항하는 흐름들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도요. 근데 조성진 씨가 공연 영상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조성진을 보고 싶어하는 관객분들이 자연스럽게 서비스에 대한 저항감 없이 유료 결제를 참여하게 됐고요. 그 유료 결제의 가능성들을 보고 도이치 그램폰뿐만 아니라 여러 클래식의 명문 레이블들이 공연 영상화 사업에 관심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에서 특수를 본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아르떼, 맷조, 스팅레이 클래시카, 지금 언급했던 업체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IPTV에도 채널들인데요. 코로나 상태로 인해서 주문형 프로그램 소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가정에서 공연장을 가지 않고도 공연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트렌드가 잡히게 되면서 이런 업체들도 특수를 보게 됐습니다. 자본이 부족한 기초예술단체들이 창작을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공연 영상화 사업들의 명목으로 지원금들을 교부한 적이 있습니다. 창작 산실을 통해서 보통 지원금이 교부가 됐었는데 당시에는 사실 이것들을 상업적으로 틀어서 아니면 먼 거리에서 사람들을 볼 수 있겠다는 명목보다는 그 해당 단체의 자료 보존의 의미가 분명히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 코로나 사태가 이제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공연 영상화 사업을 계속 지속을 해야겠다라는 판단들은 이제 각 공연 조직의 수장들이 하고 계신 입장입니다. 공연 영상화의 노하우들이 쌓였던 조직들에 대해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일단 이 참여하는 여러 공연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혜택이 돌아가는가가 먼저 정비가 되어야지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아직들은 다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 영상화가 일단은 추진되는 형국이긴 합니다. 많은 부분들에 대한 정비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공연 제작 환경을 조금 더 무르익을 수 있게 많은 자문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공연 조직들의 그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능력들이 특히 공연 영상화 사업에서 눈부십니다. 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를 한국인 관람객의 특성에 맞는 버전들을 연극 버전과 영화관 상영 버전으로 나뉘어 편집을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모바일에서 장시간 관람을 하게 되면 누구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온라인 문법에 맞춘 영상물을 제작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만든 작품들이거든요.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공연 예술 조직이 적응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먼저 추천할 곳들은 세계적으로 이미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라고 볼만한 플랫폼들입니다. 멜린 필하모닉 디지털 콘서트 홀, 레트 오페라 라이브 인 HD, 그리고 영국 국립극장 NT 라이브입니다. 이 서비스들은 돈이 돈만큼 만족을 주고 있다는 합의대로 이미 이룬 플랫폼들이고 내가 소비한 그 금액들이 예술가들에게 공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구조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 플랫폼들이어서 이 세 플랫폼을 먼저 추천합니다. 장르별로 추천을 하고 싶은데 발레는 세계 최정상의 발레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 옥타브 매거진이라는 것들을 발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유튜브 버전을 보게 되면 고급 컨텐츠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블루레이나 오프라인 관람하기 전에 참고용으로 보기 아주 좋은 컨텐츠이거든요. 옥타브 매거진 추천합니다. 오페라에선 독일 바이에른 슈타츠 오퍼의 바이에른 슈타츠 오퍼 TV를 추천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직접 무료로 가입 없이 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세계 3대 오페라 극장이라고도 보통 칭하는데 바이에른 슈타츠 오퍼, 빈 슈타츠 오퍼,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를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서는 최고의 콘텐츠들이 바이에른 슈타츠 오퍼에 포진해 있습니다. 새벽잠을 설칠 가치가 충분합니다. 오케스트라에서 런던 심포니의 Always Playing 온라인 시즌을 추천합니다. 정말 영국 BBC를 비롯해서 최고의 영상 인력들이 최고의 품질에 있는 영상 콘텐츠를 여기에 올리겠다라고 제작했던 플랫폼입니다.
일단 연주의 디테일을 잡아내는 그 기술들이 탁월한데, 연주 영상을 보게 되면 플루티스트가 연주를 잘하기 위해서 입술을 부르르 떠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연주자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저거를 잡아낼 수 있었을까라고 얘기할 만큼 디테일을 잡아내는 능력들이 정말 탁월합니다. 런던 심포니, Always Playing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극은 무료 콘텐츠 서비스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 이유는 연극에 참여하는 공연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다양해서 그 이해관계자들의 수혜들을 모두 나누지 않고 무료 서비스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유료 스트리밍 포털에서만 주로 볼 수 있게 되는데, 마르케.tv에 가입하게 되면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의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NT 라이브만으로 영국 연극의 묘미를 찾기 어려우시다면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 공연을 마르케.tv에서 보시길 추천합니다. 최신 기술과의 접목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구글 컬처럴 인스티튜트 서비스가 대표적인데, 대표적인 컨텐츠 중에 하나인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의 헨리 5세를 연기했던 알렉스 헤슬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알렉스 헤슬의 시야를 카메라가 비추게 됩니다. 그 카메라로 보는 광경들은 배우가 바라보는 관객석이거나 무대입니다. 일단 배우의 생생한 육성이 계속 이어지는데, 구글의 이런 줌 인 아웃 기술에 따라서 평소에는 관객들은 볼 수 없었던 배우 시점에서의 시각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데, 반대로 객석에서도 지금까지 봤던 평면적인 무대에서의 배우의 감동과는 또 다른 위치에서 작품을 조망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들이 모두 공연 영상의 창조적인 활용 덕택입니다. 코로나 시기 동안에는 영상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소재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이 이어졌고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인식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법률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자문을 하셨고, 지금 인식에서 많이 개선이 되는 상태입니다. 공연을 원 저작물이라고 하고 공연 영상을 2차 저작물로 현행 법률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코로나 국면을 겪게 되면서 원 저작물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저작권이 발생하고 소지한다는 점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된 상태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게 되면, 무용 공연을 영상물로 촬영할 경우에는 이때의 저작권은 2차 저작물은 촬영자에게 있습니다. 시연자, 댄서나 안무가 있지 않고요. 다만 이 가정들은 춤의 저작권자인 안무가나 댄서들이 영상 제작을 이 제작자에게 허락했을 경우에만 2차 저작물의 권리가 인정이 되거든요. 기본적인 사실들이긴 했는데, 코로나 이전까지에는 정비되지 않았던 인식들이 많이 제고가 돼서 많은 부분 법률적인 문제들은 해소가 된 상태이긴 하나, 조금 더 정비될 부분들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세계 저명 클래식 음악 조직 가운데에서 영상물의 지적 재산권을 모두 해결하고 예술가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마련하는 곳들은 거의 베를린 필하모닉 정도가 유일합니다. 유료 영상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다른 공연 조직들이 불명확한 자세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들은 관객들이 오프라인 공연을 안 오게 될까봐 두려워서 이제 그렇게 미온적이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오페라나 발레 같은 경우에 원격에서 특히 이제 영화관 상영에서 영상 서비스들을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들도 한국에서 볼쇼이 발레와 오페라를 서비스를 한다고 한들 정작 모스크바에 있는 관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차원에서만 계속 영상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니, 특히 메이저 오페라단이나 발레단의 CEO들은 영상 서비스를 아직까지도 푼돈 정도의 수익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일단은 베를린 필하모닉의 왜 성공을 공연 영상에서 거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 공연이 볼만한 공연이어야지 온라인 공연에도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간단한 진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오프라인 공연을 암만 온라인으로 변환한들 사람들이 유료로 전환해서 계속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들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오프라인의 공연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고 품질이나 퀄리티들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조직들이 섣부르게 참여했다가는 빠져나가기 십상인 서비스가 또 공연 영상 서비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메트로 오페라가 요새는 공연들을 계속 못 올리고 있습니다. 과거 아카이브들을 보존하고 있는 상태들인데, 베를린 필하모닉의 코로나 시대에서의 반등과 메트 오페라의 부진 역시 좋은 공연들을 과연 이 조직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준비하게 된다면 오프라인 공연부터 제대로 올리는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각종 공연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하게 수혜가 돌아가야 하는 구조가 확립이 되어야 된다는
지적에 눈을 돌려야지 됩니다. 특히 국립극장에서 선도적으로 공연 영상과 관련된 작업에서 지적재산권 정비가 완료되는 상태에 갔을 때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국공립예술인력들이 해야 되는 또 다른 임무라는 점들이 아마 자연스럽게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과는 또 다른 국면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공연 영상화 사업들은 기초예술의 공적 보조가 가능한 조직에서 사업성과는 사실 무관한 서비스로 시작했습니다. 일단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에 일자리 유지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공연 조직이 정말 공연예술 영상화가 본인들의 업무이고 임무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때 서비스가 지속 가능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연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배우나 관객 그리고 무대 모두 변형이나 재정의가 필요한 상태이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배우도 AI나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도 했고 무대도 우리가 실존하는 무대가 아닌 메타버스로 전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관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배우들이 관객을 단순히 무대 근처에 있는 관람객으로 칭하지 않고 공연 영상화의 플랫폼을 통해서 원거리 시청자와도 소통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게 됐습니다. 안테나를 넓힌다고 하거든요. 공연 영상에서 안테나를 넓히게 될 때 그 안테나의 수신 신호를 관객들이 잡아낸다 이렇게 된다면 공연 영상의 재미들이 단순한 TV 관람 이상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연을 딱 준비하게 될 때 연주자들이나 예술가들이 오늘은 공연이 있는 날이라고 하면 사실 조금 더 긴장하고 좋은 공연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아티스트가 많은 대화를 먼 거리에 있는 관객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신호들이 영상들에 빼곡합니다. 연주자들의 표정들이나 아니면 카메라 워킹으로 집중하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될 때 그런 묘미들을 클로즈업에서 찾게 된다면 조금 더 영상의 보는 재미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